어린이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아, 2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강상혁 프로님은요, 레슨 경력도 상당히 화려하던데 요즘에는 또 아마추어들까지 레슨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 전까지 네. 선수들을 레슨하다가 요즘에는 그 청담동에 네. 그 룩겟더볼 골프 아카데미라고 아카데미 만드셨구나. 네네네. 룩 겟 더 볼. 네, 굉장히 진리죠. 아, 볼 끝까지 보세요. 네. 그 아카데미에서 그 일반인들 분 대상으로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뭐 이제 그동안 뭐 선수들하고 네. 학생들 하시다가 네. 이제 완전히 일반인 레슨으로 네네네. 돌아서셨네요. 네, 맞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답답하진 않아요. 사실 못 치는 건 그렇게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아마추어 분들 좋아하시겠는데요, 우리 강상혁 프로. 그러니까요. 예, 아마추어들 레슨. 많이 찾아주셔서. 네. 자, 그러면 일반인 분들 레슨할 때 가장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있나요? 근데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일단 프로들 같은 경우에 저에게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올 때는 목표가 명확하죠. 뭐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 아, 네, 기대치도 굉장히 높으시고. 네. 그래서 결국엔 근데 하다가 이제 보면 제 스스로 자꾸 걸러서 하다 보면 결국엔 알아듣기 쉽게 기본기에 대한 연습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네, 골프가 네. 사실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프로 선수들도 공이 안 될 때 기본기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골프들이 기본기만 잘 탄탄하게 배워놓으시면 뭐 평생 100세까지 요즘 골프 하시잖아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기에 대해서 정말 핵심만 쏙쏙 듣는 1교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응용을 한번 들어봐야 네.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네, 그쵸. 이제 응용인데 이제 각 클럽별로 뭐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드라이버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같은 스윙으로 같은 스윙 그 공을 치지만 아이언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웨지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확립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같은 스윙 안에서 클럽별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네. 되는 부분 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교시 레슨 시작할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런 기본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골프에서 모든 스윙이 다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클럽을 휘둘러야 되고 뭐 팔로 그립을 잡고 휘둘러야 되지만 그 클럽별로 뭐 다 스윙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 조금씩 다르고 아이언 같은 경우 조금 달라지고 웨지 같은 경우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셋업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기울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립을 잘 잡으셨으면 이제는 공을 치셔야죠. 그래서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클럽 중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윙하기 제일 편한 클럽이라고 제가 얘기를 어머. 많이 해요. 정말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드라이버 어려워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많은데요. 약간 제가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왜 편하냐면 모든 클럽 중에서 드라이버가 제일 가벼워요. 네. 그리고 드라이버만 유일하게 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공을 칠 수가 있죠. 티를 맞네요. 놓고. 맞네요. 그리고 높이도 조절하시고. 맞아요. 인포님 말씀 대로 심지어 티까지 저희가 꽂고 치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드라이버가 살짝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전달이 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티가 훨씬 많이 나죠. 그렇구나. 네, 뭐 웨지로 미스했을 때는 뭐 30m 칠 때는 뭐 그렇게 큰 미스가 없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200m 이상을 날아가면서 이제 휘어버리면 오비가 나버리니까. 네. 그래서 사실 드라이버가 어려운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이버의 특성하고 이 티를 어떻게 이용해서 스윙을 조금 스피드를 높이든지 뭐 그렇게 스윙을 할 줄 아시면 훨씬 더 좀 기준점을 잡으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 셋업을 하시면 대부분 뭐 스탠스를 넓게 쓰시는 분들 계시고 좁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적절한 높이 같은 경우에 아까 볼 포지션이 약간 왼쪽 안쪽에서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저 공을 치기 위해서 결국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상향 타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와줘야 공의 뒷면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 상향 타격의 자세를 만들 수 있는가를 좀 찾으셔야 돼요. 이게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잘하고 그런 분들, 뭐 아니면 뒤에서 잘 기울기를 유지해서 치시는 분들은 조금 좁더라도 이 공의 뒤쪽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이 업의 느낌의 업스윙의 느낌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스윙이 좀 뭐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은 넓게 쓰셔야 공의 뒷면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 기울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왼발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포지션을 좀 잡는 편이에요. 다른 클럽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른발을 위치해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조금 더 옆으로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약간의 이 기울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클럽이 제가 제일 길다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다른 클럽들이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 헤드가 여기 있다고 치면 드라이버는 훨씬 더 지금 거의 훨씬 더 많이 이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 클럽을 이 공 위치까지 보내지려고 한다면 어디가 많이 움직여야 되냐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이주일 프로님이 어디서 얘기하셨더라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이 어깨가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이 움직인 라인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 공에 지금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저 8번인 헤드는 엄청 멀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1번하고 8번하고 같은 스피드를 낸다고 하면 클럽은 무조건 늦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미스들이 몸에 이 회전들을 자꾸 빨리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의 이 샤프트의 느낌을 찾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가 먼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무조건 돌아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몸이 돌아올 때 얘가 돌아올 수 있게 이제 몸의 어느 부분이 조금씩 멈춰져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설명하기가. 근데 네. 듣고 나면 내가 시도를 해보고 좀 기준을 잡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네. 멈춰진다는 게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그렇죠, 약간 좀 그렇죠. 잡아둬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준들, 이 셋업들의 기준들이 생기면 그게 저절로 좀 생기는데, 그래서 백스윙 할 때 다리부터 시작해서 클럽을 움직여줬으면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무조건 제가 뭐 하체 이동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어쨌든 제일 가까운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무조건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움직여지고 얘네가 따라 들어왔을 때 이제 잠금 장치처럼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왼발에서 잠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어깨에서 생겼을 때 그 시간에 클럽이 휘었던 이 움직임을 가졌을 때 클럽이 여기서 딱딱딱딱 멈춰지면 클럽이 튀어나가게 돼요. 네, 클럽이 여기서 딱딱딱딱 멈춰지면 클럽이 튀어나가게 돼요. 네. 결국에 이렇게 보면 되게 뭐 팔로 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팔로 클럽을 휘둘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과연 스피드를 언제 뭘로 내냐? 물론 이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게 되면 몸에서 스피드를 내서 얘를 움직일 수 있지만 일단은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팔에 스피드를 낼 줄 아셔야 돼요. 팔을 어떻게 움직여서 휘둘러 주는지. 네,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 백스윙 와서 몸을 무작정 쓸 것 같은 느낌보다는 백스윙 와서 그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듯이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자꾸 치고 들어올 수 있게 샤프트에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뭐 지금은 큰 스윙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부분들을 릴리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클럽을 저희가 임팩을 통해서 갈 때 클럽을 어쨌든 던져주잖아요. 던져주는 동안에 뭐 클럽이 당겨올 수도 있고 뭐 뿌려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공이 맞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임팩트, 결국 충돌한다고 하잖아요. 네. 얘가 이쪽에 있는 부분에 가서 부딪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좀 표현도 하는데 드라이버 칠 때 조금
물론 연습이 좀 되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일단 굿샷이 자꾸 나오는 거는 장세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시게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무조건 얻어 걸린다고 표현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네. 휘둘렀는데 네. 공이 잘 맞아서 나갔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네. 네. 모든 굿샷은 타이거즈도 마찬가지고 처음 굿샷은 다 얻어 걸린 거예요. 타이거 우드도. 네. 저희가 알고 다 하진 않았을 거라고 스윙 하다 생각해요. 보니까 얻어 걸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습을 많이 하고 네. 하니까 자주 얻어 걸리겠죠. 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좀 뭐 결과가 완전히 좋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낼 수 있는 스피드를 훨씬 더 쉽게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 네. 샷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임팩트의 어떤 그 한 구간, 한 지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 뭔가 휘둘러지는 요 스윙 그렇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지 잘 나간다 이 얘기이신 거죠? 네, 잘 나가는 건 말 그대로 그 마지막에 결과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울기에 대한 이해들이 돼 있고 몸을 어떻게 버티는지를 알게 되면 얘가 다니는 길이 훨씬 더 일정해지게 돼요. 아, 네, 제 몸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얘가 가는 길은 굉장히 일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일단은 무조건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일단은 클럽을 확실히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사용을 해서 클럽을 확실히 던져지는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휘둘러 줘라. 네. 이렇게 자꾸 던져지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클럽을 던져졌을 때 클럽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공 뒤쪽을 확실하게 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레깅이라든지 끌고 내려온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느껴야 되거든요. 네. 샤프트의 부분을 느끼셔야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클럽에 연달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레깅이라는 게 뭐 힘을 써서 이렇게 끌고 내려온다기보다는 얘를 딸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저기 멀리 있는 채가 저희가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되면 딸려오게 되면서 레깅은 저절로 만들어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끌고 내린다 자체를 저는 그 스윙을 얘기할 때 끌어내린다는 표현 자체를 좀 쓰지 않는 편이에요. 끌어내린다라는 거 자체가 이 왼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하면서 클럽을 굉장히 늦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특히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거기서 김국진님 네. 레슨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오른팔을 그냥 접었다가 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저도 그런 느낌으로 레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왼손 끌어내리고 그런 느낌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립을 잡으시고 어드레스를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팔이 접혔죠. 이렇게 피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접혔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오른팔을 펴준다는 느낌이에요. 접히고 피고. 와. 접힌 상태에서 얘가 언제 펴져야 공 있는 쪽으로 힘을 전달을 해서 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거는 결국엔 클럽을 뭘 사용해서 보낼까요? 그래서 최대한 들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접으셨다가 무조건적으로 접은 상태에서 공 쪽으로 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자. 훨씬 더 쉽게 끝까지 스윙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쉬운데요? 네, 쉽죠. 많이 네. 쉬워요. 아이언은 그러면 네. 아이언도 네. 한번. 네. 아이언 이거보다 더 쉬워지는 건가요? 아이언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휘두르는 건 사실 드라이버가 더 쉽죠. 네. 가벼우니까. 네네. 네. 아이언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랑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라이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방해 요소는 이 지면에 대한 이 저항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공을 깨끗이 걷어치면서 찍어쳐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찍어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볼 포지션이 아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쪽 왼쪽에 위에 올라가 있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저 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스윙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좋은 움직임을 하게 되면 백스윙 한 상태에서 무조건 왼쪽으로 오면서 진행이 되면서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헤드 움직임이
저희가 적절하게 들어줬으면 이 위에 있는 움직임은 무조건 밑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네, 무조건 밑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찍지 않아도 클럽은 무조건 내려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아이언 중에서 굳이 또 따지면 숏 아이언, 뭐 미드 아이언, 롱 아이언 뭐 많이 있지만 저희가 뭐 화이트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드라이버를 치시면 대부분 한 200, 한 300, 한 30m 정도가 되잖아요. 파4홀들이. 네. 그럼 치고 나면 최소한 파5홀까지 서드샷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100m에서 120 정도 사이에 그런 샷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롱아이언 그래서 저는 좀 일반 아마추어 분들 그냥 치지 말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굳이 뭐 그리고 요즘 유틸리티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많으니까 그런 클럽을 더 사용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버는 올라가 있는 공을 스피드를 내서 공을 날려 보내주는 거고 아이언의 요소는 로프트를 얼만큼 닫아주느냐예요. 네. 아이언샷의 핵심은 결국에 로프트를 얼만큼 닫아줘서 힘의 전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보내주느냐거든요. 거기서 보면 결국에 이제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인데 저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 같은 경우에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닫아주는 경우도 있고 왼손으로 닫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왼팔의 움직임으로 클럽을 닫아줄 줄 아셔야 돼요. 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미스 그리고 뭐 제일 많은 그 레슨 중에 한 80% 이상이 슬라이스 레슨이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이 다 거의 모든 골퍼들이 슬라이스를 다 고생을 하시는데 그거는 클럽을 닫지 못해서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자꾸 슬라이스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슬라이스는 일단 이유가 뭐든 채가 열린 상태로 맞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본능적으로 이제 공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이유를 모르는 그 느낌에서 본능적으로 하다 보면 그 공을 왼쪽으로 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럼 열린 상태에서 공을 왼쪽으로 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몸을 돌려서 왼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공이 오른쪽으로 하니까 되게 단순하게 일단은 왼쪽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한두 번씩은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공이 바로 갈 때도 있지만 결국엔 그 연습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슬라이스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언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샷은 휘둘러지는 느낌도 물론 중요한데 닫아주는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네, 클럽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샷에 대해서 좀 친해지셔야 돼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왼쪽으로 낮게 가는 샷. 그 말은 뭐냐면 왼쪽으로 공이 낮게 가지려면 내가 물론 몸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1교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셋업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으면 몸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낮아지게 가려면 로프트를 닫아주셔야 되거든요. 손이 좀 더 선행이 되고 선행이 된 상태에서 밑에 방향으로 클럽을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살짝 해보시면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와서 클럽이 내려올 때 이렇게 오고 끌고 와서 공을 치게 되면 무조건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우측이에요. 클럽을 왼쪽으로 보내주려면 약간은 클럽을 말아잡듯이 오면서 팔을 떨어뜨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굉장히 공이 왼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렇게 왼쪽으로 가게 하기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왼손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하는 동작은 쉽지만 이렇게 하는 동작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았으면 이쪽으로 해야 되는 움직임. 근데 들어서 약간의 이해만 돼 있으면 사실 이 힘이 이미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이걸 놓치지만 않았다면 이 클럽은 무조건 이 무게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밑으로 오게 되면서 클럽의 로프트를 죽여주게 돼 있죠. 네, 이게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의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볼 포지션 같은 경우도 뭐 왼쪽 오른쪽 그런 느낌보다는 제 중앙에서 내가 얼마만큼 다운블로우를 해서 공을 치냐거든요. 그래서 이 다운블로우가 조금 더 쉽게 하려면 공을 좀 오른발에 두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중앙에 놓은 상태에서 내가 왼쪽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에 두게 되면 1차원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결국 클럽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이렇게 이미 열려 있는 상태로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운블론 맞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측, 생크 그런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간 넓어진 상태에서 공의 뒤쪽을 바라봐야 된다면 얘는 그냥 공의 위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저희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은 무조건 팔을 클럽을 닫아주기 위해서 내려준다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일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이게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 드라이버랑 비슷하지만 얘는 특히나 더 아이언 스윙 같은 경우엔 백스윙해서 팔하고 몸하고의 분리에 대해서 느낌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네. 네, 팔하고 몸하고의 분리가 뭐냐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힘은 사실은 팔이 그냥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힘을 빼면 뺄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동작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걸 힘을 줘서 끌어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에 있는 상태에서 팔을 내려놓는 동작에 훨씬 더 가까워요. 네. 그래야지 방향이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몸에 뭐 다른 동작 없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내려와야 클럽의 움직임이 밑으로 생기게 되죠. 이렇게 밑으로 생기는 힘을 먼저 써야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밑에 움직임을 쓴 다음에 저희는 몸을 사용해서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 두 가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팔을 밑으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아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엔 팔을 옆으로 던지는 거에 가깝다면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리는 거에 훨씬 더 가까우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이언은 팔을 좀 내리고 네. 약간은 더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그럼 웨지도 결국에는 이제 뭐 아이언 그 다음인데 네. 또 약간 다운블로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웨지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웨지는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티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웨지거든요. 저는 네, 그거 네. 하고 싶어요. 백스핀 하고 싶어요. 그거는 일단 그거에 대해 어려운 설명을 거 드리면 하시네. 일단 네. 제일 단순하게 좋은 클럽을 쓰셔야 되고 아, 좋은 공을 쓰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게 그러면은 첫 좋은 번째. 클럽과 네. 공이 있다고 하고 네. 또 어느 부분에 네, 네, 신경 네. 쓰면 좋을까요? 스핀 그거 저도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한 20m 정도, 10m 정도의 어프로치 샷을 하면서 백스핀 저희가 TV에서 보던 것처럼 공이 이렇게 뒤로 오기라는 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일단 먼저 아셔야 돼요. 아, 너무 저희가 네. 기준점이 높네요. 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왜 안 되는 되냐면 걸로. 네. 그게 공이 20 정도까지 날아가서 뒤로 올 정도의 그런 강력한 스핀이면 스피드 자체가 엄청 많이 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순간에 엄청 많이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클럽은 백스핀이 다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양을 훨씬 더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구간에 스피드를 내려면 그 정도의 스피드를 내기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공을 뛰어 오르긴 할 수 있지만 뒤까지 내려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거리라도 잘 맞추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네, 웨지에서 이제 큰 클럽에서 앞으로 지나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버가 이렇게 왼발 기준으로 해서 오른발이 이렇게 왔으면 드라이버가 이 정도에서 제가 공을 뒤에서 친다 그러면 아까 아이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밑으로 쳐야 되니까 좀 더 요 정도 왔죠. 그럼 어깨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있던 게 조금 평행해졌죠. 아이언 같은 경우에. 그 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리를 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웨지는 몸을 전체적으로 다 써서 스피드를 낸다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거리를 일정하게 보내는 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뭐 굉장한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스피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넓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팔을 빨리 움직이게 하면서 지탱을 하기 위해서 스탠스가 넓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좌우로의 움직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현저하게 스탠스가 줄어들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에 어드레스 쓰기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높은 서야 될 것 같고 뭐 체중도 왼쪽으로 실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웨지 같은 경우에 오픈 스탠스라는 자체 말을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첫 번째로 그냥 오픈 스탠스를 하시는데 왼발만 뒤로 빼는 거. 아, 이건 많이 그냥 봤어요. 발을 뺀 거죠, 그냥.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몸을 열어야 된다고 해서 공도 오른발에 놓으신 상태에서 대부분 몸을 많이 열어요. 제가 공을 오른발에 놓은 상태에서 몸을 여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향 타격을 해서 이쪽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몸을 그렇게 열어주는 건데 공도 오른발에 있고 몸을 열었더니 난 뒤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에서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러는 분이잖아요. 네, 네. 이러는 네, 네. 딱 밸런스가 이런 안 느낌이죠. 맞잖아요. 저는 이거 다른 어디서 잘못 보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체, 많아요. 네, 상체도 네. 여기 아직 네. 남아 있어야 된다고 네, 네, 생각하셔서 네. 그게 잘못된 네. 거죠. 그렇죠. 잘못된 네. 거죠. 요즘은 어프로치를 이 다리를 11자로 놓고 하시는 분 많으세요. 다리를 이렇게 네, 네, 놓아서 몸은 일로 두고 어깨는 이렇게 놓았거든요. 아. 칠 때 네. 궤도가 바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결국에는 웨지는 셋업 가장 중요한가요? 아, 그럼요. 발 모든 스탠스? 샷이 다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다리도 얘기하지만 어깨 기울기를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엔 위로 치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좀 낮아지죠. 근데 웨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왼쪽 어깨가 오히려 오른쪽 어깨보다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더 좋아요. 어. 네.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한번 서서 한번 해보시면 네. 쓰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오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왼쪽으로 체중을 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면 체중 왼쪽으로 갔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어프로치에 굉장히 웨지 필요한 주세요. 움직임이에요. 웨지 주세요. 여기서 보면 결국에 내가 아무리 공을 내려치고 싶어도 어깨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공은 내려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도 정말 하다 보면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 이 생크를 하도 내셔가지고 그린을 결국 한 바퀴 돌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계셔갖고 치다가 또 절로 가고 또 절로 가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이걸 어깨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림만 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 네, 정신도 그래서 자꾸. 네. 이 채를요. 네. 이렇게 바로 놓고 어드레스 네. 하는 분 많으세요.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되는 분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분이 네.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바로 딱 있으면 되거든요. 똑바로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 되는데 아. 이렇게 놓으니까 체가 일로 쓰러지는 거예요. 네. 결국에 싱크도 네. 그 어깨 기울기 때문에 되는 웨지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 많아요. 웨지에서는 그 샷에서는 뭐 생각 다른 못했거든요. 부분도 있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스피드를 내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좀만 하면 훨씬 더 아마추어 분들도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쓰신 상태에서 오픈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똑바로 쓰신 상태에서 일단 이쪽을 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을 보게 되면 몸이 살짝은 열리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셋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왼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무조건 체중이 왼쪽으로 오시게 돼요. 네. 이렇게 일단 셋업이 돼주셔야 왔다가 움직였을 때 바닥 쪽으로의 이동을 훨씬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거든요. 굴러가냐, 띄우냐. 그렇죠. 네, 굴러가냐, 띄우냐. 물론 저는 뭐 연습량이 많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클럽을 바꾸라고 일단은 얘기를 많이 드려요. 클럽이 지금 되게 많으니까 낮게 치고 싶으면 한 9번, 8번까지 치셔도 되고 좀 띄우고 싶으시면 요즘 뭐 60도 웨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60도 웨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클럽이긴 한데 어쨌든 클럽을 바꿔주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딱 두 가지를 나누자면 낮게 치거나 공에 좀 더 접근이 용이한 부분들은 왼쪽에 있고 왼팔의 느낌이에요. 네. 왼팔이 무너지지 않고 아까 아이언샷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지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왼팔이 맞을 때 내려가면 이 샷은 무조건 로프트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클럽을 써도. 네. 일단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신 상태에서 볼 너무 뭐 오른발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 중심에서 중요한 거는 볼 포지션도 볼 포지션이지만 내가 어딨냐예요. 네, 내가 어딨냐. 네,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내가 뒤에 있으면 얘는 저보다 뒤에 있는 거고 내가 공이 왼쪽에 있어도 내가 앞에 있으면 얘는 저보다 뒤에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느낌에 가깝게 어프로치를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계속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샷 같은 경우에는 휘두르는 느낌보다는 떨어뜨리는 느낌만 잡아주셔도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어요. 드신 상태에서 왼팔이 내려가는 느낌인 거죠. 어머, 왼팔만 갖고 어프로치 하셔도 될 정도인데요? 아, 네네네. 너무 정교해요. 아, 어프로치 여기서, 네, 웨지샷을 할 때도 그렇게 왼팔, 네, 왼팔이 네, 좀 네. 그러니까 채가 탁 떨어지는 그 느낌이 그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잘하는 사람들은 찍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냅두고 어떻게 보면 휘두르지 않고 가져가지는 거에 가까워요. 네. 이거마저도 약간 네. 헤드 무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치고 이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이 좀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위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까 웨지 같은 경우 짧은 샷에서 칠 때 왼팔이 떨어져서 하는 느낌하고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쳐서 공을 띄워줄 때는 이 바운스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로프트를 최대한 올려줄 것 같은 느낌이 필요하세요. 거기서 이제 이 짧은 순간에 아까 그 저한테 스핀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몸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피드를 내려면 사실은 손목이에요. 아. 네. 이 짧은 공간에 내가 이만큼 움직여서 스피드를 내는 것보다 이 짧은 공간에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피드를 내려면 손목의 사용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샷에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공을 띄워주려면 이 짧은 구간에서 스피드가 좀 더 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느낌이면 떨어지긴 하지만 오른손의 느낌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조금 릴리스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드레스는 똑같이 하시지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이 좀 더 써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양손으로 로프트가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결과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많이 시키는데 어쨌든 그 연습량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이미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웨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무조건 어깨의 움직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무조건 어려워져요. 볼 포지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왼쪽 어깨를 무조건 낮춘다는 느낌하고 드신 상태에서 이 각도 그대로 일단 팔을 떨어뜨려 주시면 무조건 다운블로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참.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클럽별로 진짜 네. 정리가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그 웨지에서 네. 좀 더 스핀을 걸기 위해서는 손목을 과감하게 사용해라. 그렇죠. 손목을 네. 이렇게 마치 뭐 그런 거 들었어요. 펜을 낀 것처럼 네네네. 해서 네. 이렇게 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네, 역시 뭐 우승도 경험이 아이고, 있으시고 또 투어 선수도 가르치셔서 더 깊이가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그 어프로치가 우리 강상 키퍼 어프로치의 어드레스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면 오픈 스탠스 써야 되는 데서 이렇게 서서 맞아요. 정말 많아요. 골반은 이쪽 네. 보고 있고요. 네. 어깨는 이쪽 네, 보고 있는 네. 분이 많거든요. 많이들 유연하세요. 네. 똑바로 쓰셔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깨인데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일본서 투어할 때 보면 결국 좋은 딱딱 그린이 딱딱하고 이런 데서는 공을 세우려고 그러면 채가 맞고 난 뒤에 지면에서 낮게 가야 되거든요. 네. 이 지면에서 들리면 네. 오히려 뭐 로브샷 같은 거 할 때는 들릴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샷을 할 때는 좀 낮게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면 채가 낮게 안 가잖아요. 네. 이렇게 둬야만 채가 낮게 가기 그렇죠. 때문에 선수들이 그 딱딱한 거리에서 스핀을 착착착 이렇게 거는 샷을 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랬대요. 네. 오늘 정말 어프로치만
하나를 이렇게 그 배우셔도 네. 아마추어 분들이 점수를 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네.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백스핀도 도전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강상혁 프로님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네. 같아요. 임진환 프로님의 이렇게 유튜브 나온다는 게 모두에게 다 영광이잖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 예.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도 되셨을 것 같은데. 영광인 만큼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네. 네. 아니 근데 뭐 정말 이제 그 우리 강상혁 프로가 프로 선수 뭐 이렇게 또 학생 이렇게 골프를 가르치다가 또 그 청담동에 이렇게 네. 스튜디오에서 아마추어 골프를 가르친다니까 굉장히 아마추어 분들이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예. 룻겟더볼 아카데미에 네. 가셔서 룻겟더 이제 강상혁 프로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옥꽃 트로피를 준비했는데요. 이 옥꽃이 말이죠. 이게 옥이에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두시잖아요. 네. 그럼 옥이 몸에 그렇게 좋대요. 네. 그래서 네네네. 이게 사실 우와. 골프 트로피인데요. 네네네. 우리 강상혁 프로한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네. 아토제이드에서 이렇게 네네네. 선물을 주셨습니다. 강상혁님 최고의 레슨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아, 고맙습니다. 네, 최고의 레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버디님들 1교시부터 2교시까지 정말 꽉꽉 채워서 알찬 레슨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버디님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